어쨌든 비록 HKS가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긴 했어도 그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상호성 법칙의 전략까지 그들과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설문조사서 봉투 안에 약간의 돈을 넣어 보내면 설문 응답을 보내준 후에 그 똑같은 금액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을 때보다 응답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사실 보험 설문지에 $5 지폐를 함께 넣어 보냈을 때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돌려보낼 경우 $50를 제공하겠다는 제안 때보다 2배나 효과적이었다. 음식점의 종업원들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손님들에게 사탕이나 껌 한 개를 얹어 계산서를 내밀면 팁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은 선물을 받기 전에는 거절했을 만한 서비스나 상품도 기꺼이 구입하려는 자세를 보인다고 한다. 우리는 그러한 상호성의 법칙을 어른이 되기 훨씬 전부터 깨닫는 듯하다. 어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보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연습시키기 위해 시험 문제를 냈다고 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어느 학생이 이런 답안을 제출했다. 나는 받는다. 그 아이가 미래의 시제에 대한 문법적 규칙에는 틀린 답을 썼다 하더라도 사회적 규칙의 입장에서는 분명 정답이었다. 정치와 상호성의 법칙. 상호성 법칙의 힘은 정치의 장에서도 여실히 찾아볼 수 있다. 이 법칙에 입각한 다양한 전략의 사용은 정치 현장 여기저기에서 쉽게 발견된다.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들은 자신을 당선시키기 위해 수고한 자신의 참모들이나 후원자들을 농공행상하여 적절하게 보상한다. 가끔 자신의 공약이나 이미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행동은 그 법안을 후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치 분석가들을 놀라게 했던 존슨 대통령과 의회와의 밀월 관계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존슨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에 거세게 반대했던 의원들도 막상 표 대결을 할 때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투표를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치학자들의 세밀한 분석에 따르면 그 이유는 존슨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보다는 그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상원 및 하원의 실세로 있으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베푼 크고 작은 호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는 그가 과거에 베푼 호의들에 대한 빚갚음을 하는 의원들 덕분에 수많은 법안들을 그가 원하는 대로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카터 대통령은 재임 초기에 그가 소속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매끄러운 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즉 카터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잔뼈가 굵은 의원 출신 정치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거에 그가 빚진 의원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안한 법안들은 통과되는데 번번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또 다른 예로 주요한 선거의 후보자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기업이나 조직체들의 명단을 세심히 살펴보자.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 후원자들은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후보자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후원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적절한 보상을 이런 방식을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정치 헌금이라 해도 겉으로는 좋아하는 후보를 지원한다는 명목이지만 그 속에는 상호성의 법칙이 자주 개입되어 있다. 정치 자금 개혁에 관한 청문회에서 사업가인 로저 탐나지의 증언은 상호성의 법칙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있다. 30만 달러의 기부금에 대해서 그만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다음번에는 60만 달러를 낼 작정입니다.
사실 정치판에서 이 정도로 정직한 증언을 찾아보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정치 자금을 제공한 측과 제공받은 측이 서로 말을 맞추어 정치 자금이나 무료 여행, 슈퍼볼 티켓이 관료들의 양심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노비스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 정부 관료들은 똑똑하고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식별력도 있고 비판적이며 빈틈없는 자세로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정치인들도 그 말에 동의한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호성의 의미감에 대해서도 그들은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리조나주의 한 국회의원은 선물 제공제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공언하기도 하였다. 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나에게는 똑같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다소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똑똑하고 성숙한 사람들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호성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이다. 심장병의 약으로 쓰이는 칼슘 통로 차단제의 안전성을 둘러싼 의학적인 논쟁을 예로 들어보자. 그 약을 지지했던 의사 전원이 공짜 여행, 연구 자금이나 구직 등 제약회사에서 사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약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사람들 중에서는 사전 원조를 받았던 사람이 37%에 불과했다. 식별력이 있고 비판적이고 빈틈없는 사람들이라도 끈질긴 상호 교환의 법칙에 흔들릴 수 있는 거라면 정치인들 또한 그럴 것이라고 능히 예상할 수 있다. 상호성의 규칙에 관한 한 자신만은 다를 거라는 자만에 빠지는 것은 우스운 일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공짜가 아닌 공짜 샘플. 상호성 법칙의 영향력은 정치 세계에만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다. 상업 세계에서도 그 예는 무궁무진하지만 공짜 샘플에 관련된 몇 가지 예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자. 마케팅 도구로서 공짜 샘플은 아주 오래전부터 매우 효과적인 기법으로 인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짜 샘플이란 제조업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소개할 목적으로 잠재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소량의 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공짜 샘플의 매력은 그것이 공짜로 제공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상호성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짜 샘플을 덥석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호성 법칙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다. 공짜 샘플이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장소는 다름 아닌 슈퍼마켓이다. 슈퍼마켓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시식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조금 더 들어보라고 권하고 있는 판매원의 면전에 공짜 음식을 시식하는 데 사용했던 이쑤시개만을 행하니 남겨둔 채 아무런 제품도 구입하지 않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로 시식에 초대된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이 소량이나마 그들의 제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런 구매 행위는 그들이 시식한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마케팅 심리학자인 패커드가 그에 져서 감춰진 설득자들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인디애나주의 한 슈퍼마켓 주인은 그의 가게 앞마당에 다양한 치즈들을 진열해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원하는 만큼 공짜로 시식하게 하였더니 하루 동안 무려 1000파운드의 치즈를 팔았다고 한다. 공짜 샘플의 위력은 정말 가공할 만하다. 공짜 샘플 전략의 또 다른 유형은 다단계 판매 업체인 아메이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회사는 전국적인 방문 판매 조직을 통하여 가정용이나 개인용 잡화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불과 수년 만에 연간 15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의 비결은 버그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공짜 샘플 전략에 있다고 한다.